안녕하세요. 리치맘입니다. 오늘은 땅의 용도를 보겠습니다. 평택 안성 지역을 예를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안성이 지금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성의 저기는 시작은 경부고속도로, 여기 1번 보이시죠? 이 경부고속도로가 생길 때 안성의 이 공도라는 데가 평택과 더불어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평택에 KTX가 생기고 삼성이 들어오면서 평택에 신도시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부 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경부 라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땅들이 다 도시였을까요? 아니겠죠. 안성과 평택 쪽에는 예전에 우리나라는 농봉 국가이기 때문에 농사를 위주로 농지가 많았죠. 그 농지 중에 경지 정리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논이죠, 대부분. 그리고 임야들 중에서도 보존 목적으로 있는 게 거의 농림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지역 중에 이 경지 정리되어 있는 땅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죠. 아직도 평택에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농림지역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림지역은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개인이 용도 변경을 신청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호매실역에 그 논바닥에 전철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이 상업지나 주거지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시흥에 가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거나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정부 차원에서 사전 계획을 해서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농림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시골을 비도시를 도시로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비도시일 때는 관리지역이죠. 그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대부분 생산관리지역은 천수답, 전답들로 쓰고 있던 거, 계획관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계획관리는 취락에 가깝거나 기존 도로에 가깝거나 개발 가능성이 아주 빠르다고 보이는 곳을 우선적으로 분류를 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평택의 세교지구, 지제역 주변 동삭지구, 용죽지구,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가 다 전답으로 원형지였죠. 여기 보면 위에 브레인시티, 이쪽을 보면 삼성이 들어가는 고덕지구 일부가 또 농림지역, 여기 관리지역 다 있죠. 이게 지금 도시로 택지 개발을 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브레인시티는 요 부분은 농림지역인데도 이 브레인시티 개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어떤 지역이든 개발에 압력이 왔을 때는 그 시행 주체가 타당성 있는 준비를 해서 정부 차원이나 대규모 100만 평 이상의 대도시,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지구 지정을 받으면 그 옆에 땅까지 개발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타이밍에 땅을 사야 될까요? 이렇게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뀔 때 땅을 사야 될까요? 그럼 이미 늦겠죠.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있을 때 개발 가능성이
쉽다, 흐름이다 싶으면 미리미리 땅을 사야 되겠죠. 자, 이 공도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이런 주거지고 노란 거 주거지, 핑크색 상업지 이랬을까요? 많은 주인이 바뀌고 용도가 바뀌고 이래 왔겠죠. 자, 그러면 이 안성의 이 경부 쪽에서 동쪽으로 쭉 가다 보시면 여기도 농림지역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여기 보면 갑자기 자연 녹지가 많이 보여요. 이게 처음부터 자연 녹지였을까요? 아니었겠죠. 도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성의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 여기 안성구 시내다, 안성시청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안성시청 구시내를 중심으로 여기 현재 여기 상업지가 있고 주거지가 있고, 이미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데는, 노랗고 핑크색 되어 있는 데는 기존에 개발이 되어 있고 구도심 도시 사람들이 업 단위였겠죠.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아양지구라고 여기는 공원, 여기는 상업지, 여기는 학교, 여기는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 이러면서 용지 배분이 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주거지고 상업지였어, 학교 부지였을까요? 여기 산이었죠, 밭이었죠, 묘지도 있었겠죠. 원래 주인이 이 지금 아파트 공사 시공사일까요? 아니겠죠.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는 아니라고 했죠. 자연 녹지일 때도 아니라고 했고, 주거지가 되기 전에 관리지역이 자연 녹지일 때도 안 된다 그랬다가, 관리지역이고 농림지도 안 된다고 그랬다가 개발이 되니까 저기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럼 안성은 앞으로 어떤 용도의 땅을 사야 될까요? 이런 자연 녹지를 사도 되겠죠. 자연 녹지 사야 되겠죠, 당연히. 왜? 어린 아이 중에 한 아기는 아니고 조금 한 중고등학교 수준까지 와 있는 아이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싹수가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똑같습니다. 땅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도시 계획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개발이 될 것 같고, 아니가 입지적으로 도심에 가깝고 그 다음 순서 같고, 그러니까 자연 녹지를 투자를 해 놓으면 주거지도 될 수 있고 상업지도 될 수도 있고 공업지로 될 수 있고, 안 되더라도 자연 녹지 상태에서도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주변 여건 때문에 이 자연 녹지 상태에서도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투자 가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즘에 인기 많은 이 지역들 위에 이 보계면 이 주변은 보세요. 이상하게 농림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 드문드문 있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장이나 창고 하실 분들, 아니면 기존에 전원주택에 실수요하실 분들은 이 비도시 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이 제일 높으니까 한 40% 정도고, 다른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나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는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유독히 40%를 해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비도시 지역의 최우선 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외에 계획관리지역의 인구 40% 건폐율을 준 건 인구 유입을, 시골이니까 비도시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보다 계획관리지역을 더 건폐율을 더 많이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도시와 도시가 공유하는 이런 시에서는 계획관리를 주로 살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농림지역이
그러면 돈이 안 되나? 안 되냐? 이 농림지역도 입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 계획관리가 자연녹지로 바꿀 수도 있고, 주거지로 바뀔 수도 있겠죠. 공업지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위치만 좋고 입지만 좋으면 당연히 가치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제2 경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농림지역조차도 지금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어떤 용도의 땅을 사야 할까요? 어느 지역의 땅을 사야 할까요? 어느 위치의 땅을 사야 할까요? 자, 앞으로 내가 한 군데만 정해서, 같은 안성시다 이러면 한 군데만 정해서 그냥 이론으로 되니 안 되니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최우선적으로 입지를 보시고 위치를 보시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정보를 얻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자, 리치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